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선거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윤석열 사이의 정치 권력 관계만 신경을 쓰는데, 이제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터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의 정치 과잉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정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덮어두고 가리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대상처럼 생각해 왔어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되는 각종 통계는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좋게만 발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문재인 때부터 그래왔어요. 지금 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이 지금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 수준, 독일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세요. 독일하고 한국의 경제를 놓고 보면 독일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만은 독일이 지금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침체가 말을 못하는 지경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은 독일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어디에 기대서 왔어요? 25년 이상을 중국에 기대서 성장해 왔어요. 근데 중국이 맛이 가버렸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중국 경제에 기대를 하면서 리오프닝 했어요. 그죠? 작년 하반기 가서 그 소리 사라졌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년 사이에 그런 소리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중국은 이제 지 앞가름도 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국이 출구가 없어요. 내수가 없다 보니까 온통 중국의 플랫폼 유통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서 한국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먹고 유통망을 장악해서 유통 물류를 장악해서 가려고 하죠. 돈벌이 할 때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통 분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에요. 이 현상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몇 년째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중국이 그 내수 시장을 장악해버리니까 중국하고 경쟁해야 될 한국의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고 한국의 재벌 유통 플랫폼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오프라인 유통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통의 위기. 심지어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 LG 같은 이 세계적 가전회사도 가전에서 지금 중국의 침투에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저가 경쟁을 다시 해야 될 하이엔드가 아니라. 자, 이런 양상을 보면 국내의 물류 유통까지 중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과거에는 중국을 수출하고 중간재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세계로 수출하고 중국 내부에 팔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중국이 한국에 침투하는 역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신중하게 봐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한국의 이 산업 생산력 자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외노자들을 그 자리에 채워가고 심지어 숙련직까지도 외노자들로 채우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숙련직도 지금 외노자로 교체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선은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외노자로 대체하죠. 그 기업들이 이제 조선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지금 건설 현장에도 외노자로 대체되고 자, 좀 있으면 자동차도 외노자로 대체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에서 외노자들이 쭉 스며들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외노자가 관리 비용이나 임금 비용에서 좀 더 낫다라고 보겠죠. 그렇지만은 한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외노자들이 월급을 받아가면 조금만 쓰고요. 나머지는 본국으로 다 송금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요, 한국의 기업이 임금을 줘봤자 임금이요,
국내 내부에서 소모되면서 내부에서 소비되면서 돌고 돌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소득 이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제대로 괜찮은 월급을 받는 직장이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5%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혼도 집도 이런 출산도 하지 못하는 계급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한국을 둘러싼 여건, 경제 여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트럼프가 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봤다라고 해요, 최근에. 그런데 이게 한국이 미국의 대미 흑자 역대 최대로 봤는데 이것이 트럼프 당선 때는 트럼프가 미국의 그야말로 이 수출 흑자를 제일 많이 본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하면 한국도 거기에 8등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8대 흑자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규모가 급증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통상 마찰을 지금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미국의 이 무역 수지 흑자가 급증하는 부분도 이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여건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이 세계 정세가 세계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렇게 번져가면서 이것이 환율을 폭등시키고 강달러, 또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의 지연, 세계 경기 침체를 끌고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오늘 환율이 급등해서 1,400원 있고 1,399원 60전까지 갔습니다. 오늘 중에 1,400원을 뚫을 걸로 보여요. 자, 어제만 해도 1,389원 운운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급등해서 1,4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지금 석 달 연속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225조의 외화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초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급증해서 SK 하이닉스는 외화 빚이 29조 7천억, LG 엔솔은 8조 7천억. 그래서 기업 실적이 지금 훼손되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요. 연순이익이 4천억 이상 삭감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한국의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힐 거다. 지금 역사적으로 환율이 1,400원이 넘었던 적은 IMF 때, 금융위기 때, 또 2022년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긴축 때 딱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비상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PF 부채, 가계대출 부채, 기업 부채, 주담대 부채 등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유례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안팎의 위기가 합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금융위기가 곧 닥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너무 정치만 신경 쓰는데 이제 경제에 신경 좀 씁시다. 한국 역사상 지금 4번째 1,400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